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저번 편에서 모타운에서의 데뷔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엔 마이클의 솔로 데뷔와 에픽 레이블 이적, 그리고 잭슨 가문의 처음 균열이 생기는 1차 가족 분기까지 정리합니다. 1969년 모타운에 데뷔한 잭슨5는 I Want You Back, ABC 등으로 빌보드 1위를 4곡 연속 기록합니다. 이 그룹의 프론트맨이자 핵심 보컬은 당연히 마이클이었고, 그룹 인기의 견인차 역할도 마이클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타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971년 마이클이 13살이 되던 해에 솔로 데뷔를 시킵니다. 이듬해인 1972년에는 영화 주제가 벤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증명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솔로 데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룹 탈퇴 후의 솔로 활동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클의 초기 솔로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시기를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모타운 시절 솔로 활동으로 1972년부터 1975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마이클은 잭슨5의 그룹 멤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 앨범은 그룹 활동의 연장선이자 마케팅 차원에서 마이클이라는 카드를 시험적으로 투입한 것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훗날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는 오프 더 월과 스릴러 역시 이 병행 구조하에서 발매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 솔로는 1987년부터 시작됩니다. 1984년 빅토리 투어를 끝으로 그룹 활동을 완전히 종료한 뒤 1987년 배드가 마이클의 최초의 순수 솔로 앨범으로 발매됩니다. 가족 비즈니스 모델에서 완전히 탈피한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클의 초기 솔로는 독립선언이 아니라 가족 그룹이라는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의 확장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마이클의 보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과도기입니다. 보이 소프라노의 마법이 사라들고 우리가 아는 성인 마이클 보컬의 윤곽이 잡혀가는 시기입니다. 1973년 뮤직 앤 미는 변성기로 인한 보컬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보이 소프라노 시절의 청량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역대를 탐색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대표곡 With a Child Heart가 빌보드 탑 100에서 50위를 기록합니다. 1975년 포에버 마이클은 모타운에서의 마지막 솔로 앨범입니다. 성인 보컬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작품으로 We Are Almost There 그리고 Just a Little Bit of You가 대표곡입니다. 상업적 성공은 이전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오프 더 월에서 폭발하는 성인 마이클 보컬의 윤곽이 바로 이 두 장의 앨범을 거치면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의미가 더 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곡 두 곡을 연속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Go face
worries of the day with a child's heart. Turn each problem into play. No need to worry. No need to fear. Just being alive makes it all so very clear. With the child's heart, nothing can ever get you down. With a child's heart, you've got no reason to frown. Love is as welcome as a sunny day. No grown-up thoughts to lead our hearts astray. Ooh, just a little bit of you every day will surely keep the doctors away. Just a little bit of you every day will surely keep the doctors away. I told my mama how I feel about your power, your love can heal. Can't no doctors, remedy ever do what you do for me. Just a little bit of you every day will surely keep the doctors away. Even me, a teeny bit of your love, baby, it's all I need. It's all I need. Since the day I've been loving you, I can catch a cold, I can kiss the moon. Sweet love that you've been giving me has become. 1974년 댄싱 머신은 잭슨 5 후반기의 메가 히트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의미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무대에서 마이클이 선보인 로봇 댄스가 대중적으로 폭발하면서 마이클의 춤 실력과 무대 장악력이 다시 한번 각인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퍼포머라는 정체성이 굳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훗날 빌리진의 문워크, 스릴러의 뮤직비디오의 안무 혁신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임팩트의 출발점이 바로 이 1974년의 로봇 댄스라는 점입니다.
잭슨 5가 모타운에서 벗어나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작곡 발표권을 거부당했다는 점입니다. 마이클과 형제들은 자신들이 직접 쓴 곡을 앨범에 싣고 싶어 했지만 모타운의 수장 베리 고디는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둘째, 사운드 공장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모타운 특유의 제작 방식은 아티스트의 개성보다 시스템의 효율을 우선합니다. 이 방식은 데뷔 시기에는 잭슨 5를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줬지만 성장하는 마이클에게는 점점 답답한 틀이 되어 갑니다. 셋째, 음악적 정체기의 도래입니다. 1975년 포에버 마이클 이후 솔로 작업도 그룹 작업도 모두 동력을 잃어갑니다. 더 넓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환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기 형제들이 남긴 말이 핵심을 압축합니다. 단순한 인형이 아닌 아티스트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1975년에서 1976년 사이 잭슨 5는 모타운을 떠나 에픽 레코드로 이적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에는 무거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먼저 모타운과의 결별 조건입니다. 잭슨 5라는 상표권은 모타운이 그대로 보유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률적인 사운드 공장 시스템에서도 자작곡을 거부당하는 환경에서도 벗어났지만 자신들의 이름은 잃은 것입니다. 에픽 레코드에서의 새 출발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룹명은 더 잭슨스로 변경되었고 자작곡 발표와 프로듀싱이 허용됩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창작 자율성이 처음으로 보장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레이블 이적이 아닙니다. 흑인 아티스트가 백인 자본의 시스템에서 자율성을 쟁취해가는 1970년대 미국 음악 산업의 구조적 투쟁의 한 장면입니다. 1976년 에픽 이적 직후 잭슨 형제들은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 두오 갬블 앤 허프와 작업하게 됩니다. 이른바 필라델피아 소울의 거장들입니다. 여기서 잭슨 형제들이 흡수하게 되는 사운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과 리듬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루브감입니다. 모타운 시절의 깔끔하고 발랄한 팝 사운드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보다 어른스럽고 도시적인 사운드입니다. 이 협업의 결과물로 두 장의 앨범이 있습니다. 1976년 발표한 더 잭슨스와 1977년 고인 플레이스입니다. 두 앨범을 통해 형제들은 음악적 지평을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대표곡으로는 Enjoy Yourself와 So You The Way To Go가 있습니다. Enjoy yourself with me.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with me. You better enjoy yourself. Better enjoy yourself. You sitting over there, staring into space, while people are dancing, dancing all over the place. You should worry about things that you can't control. Come on, girl, while the night is young, why don't you let yourself go? Woo!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with me.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with me. Let's have some fun, let's have a good time, you and me. Sitting there with your mouth poked out, you're sweet as you can be. Why don't you live the life you got? Come on, girl, let's get it. While the music is loud and hot,
show you the way to go. Woo! I don't know everything, but there's something I do know. I've read and heard a lot, and I'm ready to show that you can come together and think like one. Come together now, live together underneath the sun. Please, please let me show you, let me show you, let me show you where to go. 에픽 이적 시점에 잭슨 가문에서 처음으로 큰 균열이 발생합니다. 셋째, 저메인의 모타운 잔류 사건입니다. 저메인은 잭슨5의 공동 리드 보컬이었습니다. I Want You Back, I'll Be There, The Love You Save, 댄싱 머신 등 그룹의 핵심 히트곡에서 마이클과 함께 보컬을 분담했던 인물입니다. 음악적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메인이 1975년 에픽 이적 시점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형제들을 따라가지 않고 처가인 모타운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저메인은 모타운 사장 베리 고디의 딸 헤이즐 고디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 선택은 가족과 가족 사이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행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 활동에서 1980년 Let's Get Serious가 빌보드 탑100 9위에 오르며 독자적인 성공을 거두고 1983년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형제들과 다시 한 무대에 서며 재합류 무대를 선보입니다. Close my eyes and I see your face at night. Toss and turn, fall to sleep, holding my pillow tight. All the time I think of you. You're with me no matter what I do. Walk around with a smile upon my face. In my mind, you have taken up permanent space. I am feeling what I can't explain, and if what you're feeling is the same, let's get serious. Let's get serious. Let's get serious and fall in love. Let's get serious. Let's get serious. Let's get serious and fall in love. 다만 이 사건의 무게는 단순한 멤버 이탈이 아닙니다. 잭슨 가부 내부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표면화된 사건이자 가족 비즈니스 모델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암시한 사건입니다. 잭슨 가문의 분기 사건은 두 차례 일어납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잭슨 가족 비즈니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1차 분기 1975년 성격은 외부 권력에 의한 떼어냄입니다. 모타운이라는 외부 시스템이 저메인을 사이에 두고 잭슨 가족을 갈라놓는 사건입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잭슨 가족 내부에서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갈라질 수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처음 드러낸 사건입니다. 2차 분기 1984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부 비대칭에 의한 자발적 이탈입니다. 마이클의 압도적인 성공이 가족 비즈니스 모델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더 이상 가족 단위의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시점입니다. 이 두 사건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 분기는 9년 후 발생할
2차 분기의 구조적 전조였습니다. 잭슨 가족은 단일 비즈니스 단위로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집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잭슨스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8년 데스티니 앨범입니다. 이 앨범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데스티니는 잭슨 형제들에게 외부 프로듀서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프로듀싱한 첫 앨범입니다. 모타운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곡이 있습니다. 마이클과 막내 랜디가 공동 작곡한 Shake Your Body가 빌보드 7위까지 오르며 메가 히트를 기록합니다. 자작곡으로 직접 거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I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to you, baby, but I do know that I love you. You walk around this town with your head all up in the sky, and I do know that I want you.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You tease me with your loving to play hard to get, 'cause I do know that I want you. You walk around this town with your head all up in the sky, and you do know that I want you.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You're the spark that lit the fire inside of me, and you do know that I love it. I need to do just something to get closer to your soul, and you do know that I want you.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Let's dance, let's shout,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 이 경험이 마이클에게 남긴 것은 우리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작곡가로서의 자기 확신입니다. 이 자신감이 없었다면 훗날 빌리진이나 삐릿과 같은 명곡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잭슨스 시기는 단순한 그룹 활동기가 아니라 작곡가 마이클 잭슨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1978년 마이클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남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더 위즈는 오즈의 마법사를 흑인 캐스팅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마이클은 허수아비 역할로 출연해서 뛰어난 연기와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마이클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와 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던 퀸시 존스와 처음 만난 것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마이클은 퀸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다음 솔로 앨범을 맡아줄 프로듀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퀸시 존스는 다른 누구를 추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직접 추천합니다. 이 순간이 팝 음악사에서 가장 전설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오프 더 월도, 스릴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팝 음악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퀸시 존스와의 협업이 왜 그토록 결정적이었는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비전의 현실화입니다. 마이클은 그 당시 머릿속으로 팝과 소울, 그리고 락을 융합하는 새로운 사운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실제 음악으로 구현할 기술과 인맥, 산업적 경험을 모두 갖춘 거장이 당시 미국 음악계의 퀸시 존스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음악적 지평의 확장입니다. 퀸시는 재즈, 빅밴드, 영화 음악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음악적 자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산이 마이클의 천재성과 결합하면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던 새로운 팝의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역사적 유산의 시작입니다. 이 만남은 곧바로 1979년 오프 더 월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다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스릴러의 초석이 됩니다. 1978년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팝 음악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편의 내용이 오프 더 월에서 시작해 마이클이 가족 그룹과 결별하며 솔로 슈퍼스타로의 비상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